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도 IT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양호한 흐름의 근거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이었죠. 양 이틀간의 투매에 따른 투매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도 얘기했고 금요일도 강조를 한 바와 같이 투매는 대중들은 많이 두려워하지만 투매의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투매로 인해서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해서 그로 인한 수급의 호전 과정, 그리고 투매로 인해서 주도주 논리가 또 이제 강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요번에 이제 역사 신고가를 다시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 근거는 요번 투매로 인해서 확실한 바닥을 또 한번 확인했다고 보는 거죠. 주가라는 게 사실 그 바닥을 확인했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바닥의 확인은 악재와 함께, 특히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되면 투매에 따른 바닥에 따른 신뢰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역시 그 이틀의 투매로 신고가 돌파 위한 매물 정리로 해석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천병 역할을 이제 SFA 반도체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SF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성장의 궤를 이제 함께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밴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실적도 보니까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고요. 한 15% 정도, 매출 기준으로 한 15%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도 좋고 2021년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최고의 절정기가 2022년이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거의 이제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SF 반도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자,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이오도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료들이 이제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제 와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근본적인,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HLB 못지않은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젠백스를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는 없고요. 지금 조정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특성이 워낙 등락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젠백스 상승 논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깜빡 잊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오늘 처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듣다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도 이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 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개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 투자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또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유튜버의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방송하다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 핵심 체크. 먼저 IT 섹터는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 가능성, 그거는 이제 앞서서 거의 8할 이상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리베라 호텔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희한하게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고도의 자본력과 기술력과의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력과 기술력이 처진 업체들은 결국은 4차 산업이 절정기를 지나게 되면 대부분이 많이 소멸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이 양날의 칼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오리지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력도 딸리고 기술력도 딸린 업체들은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선발 업체 혹은 선도 업체에 비해서 턱없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정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소멸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뻔한 그 메커니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그 부연 설명해 드리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증권 강의를 개최하거든요. 이번 주도 아마 개최가 될 겁니다. 오시게 되면 좀 많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전망과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하는 회사들 있죠. SFA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또 동진세미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반복적으로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가 과연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한올 바이오파마는 우리가 계속 조정시마다 사자고 말씀드렸어요. 셀리버리 그리고 이제 HLB, 그 다음 메이지온,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고, 기타 이제 알테오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리고 레고케바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T 섹터를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일단 그 삼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개 종목이에요. 제가 이름을 다 지웠거든요. 가격대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어떤 모습이 가장 양호한가요? 1번, 2번, 3번. 그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변태신 것 같고 좀 웃자고 한 얘기예요. 2번이죠, 2번. 예전에 그러니까 뭐 7월 8월 고점대들 이 고점을 2번은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주도주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고반열에 있습니다. 살짝 돌파할 정도고 3번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자, 2번이 삼성전자고 1번이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3번이 LG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그 니체 갑자기 생각난 게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회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뭐 유기체들은 다 소멸이 되는 거고 천당과 지옥 이런 거 뭐 없다고 보는 거죠. 시세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다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시세의 주역들, 주도주들은 소멸되고 다른 것들로 이제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근거 하에서 올라가는 장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 4차 산업은 1등주로 매기, 실전에서는 1등주로 매기가 집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등주, 3등주들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논리대로 자본력, 고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처지는 기업들, LG도 굉장히 좋죠. LG 휴대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제품의 질이 아니에요. 인식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절정기를 지나서게 되면은 하이닉스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LG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1등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SFA 반도체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SFA 반도체가 가벼우니까 이런 것들이 오를 때는 더 커다란 파동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뭐 유튜브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화자찬인가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 IT 종목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거는 이제 바이오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좀 낮습니다. 자, 보통주 기준으로 보죠. 자, 월봉상 보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57,000원이고 지금 52,000원이네요. 뭐 돌파한다고 그런 거죠. 왜 돌파하느냐? 바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투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태풍을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죠. 그런데 태풍의 어떤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어요. 뭐 생태계의 어떤 리세팅 혹은 이제 자기 정화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이에요. 투매로 인해서 어설픈 매도세,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 어설프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매에 놀라서 다 팔게 돼요. 세력들은 그것을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하는 거죠. 제가 바닥론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확신을 갖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투매로 인해서, 즉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투매가 나와서 강렬한 투매이기 때문에 면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죠.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선도 세력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힘으로 인해서 저는 이 고점 신고가를 돌파하고 결국은 역사적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냐. 뭐 부연 설명드리자면 좀 전에 제가 5G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G 테마는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고 거래도 터지고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온 시점, 그때에서부터 5G 테마는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게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나중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시세가 전개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어떤 수급의 역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매를 우리는 보석처럼 가장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라든가 LG와 이런 것들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거의 100% 맞습니다. 삼성전자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FA 반도체를 끝내주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한 업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리를 비롯해서,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지금 또 비메모리죠. 패키징은 여러분들 비메모리예요. 제가 TSMC가 역사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제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거 보니까 팹리스 회사들,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쉽잖아요. 이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죠, 이게.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고점이 이제 3,740원이거든요. 3,740원이면 이 정도 파동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000원 후반대까지는 이번 파동에서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5,000원 정도, 맥시멈 5,0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엔 조정이 좀 짧았어요. 역시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돌파해요. 왜? 이틀간 투매를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 예전에는 주가 오르면 무조건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투매를 견뎌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또 반복적인 시간만 까먹는데 여하튼 간에 투매를 인해서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의 이탈 혹은 투매를 인해서 기존의 주도주 논리가 더 강화됐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SFA. SFA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SFA 안 움직일 때 사세요. 대중들이 접근을 안 할 때. 그때 미리 사놓는 겁니다. 사놓는 거죠. 자, 원익 IPS. 원익 IPS 좋죠.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이 제일 힘든 공정이고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예요. 원익 IPS가 왜 못 오르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쉬는 게 정상이죠. 지금 쉬는 과정이에요.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때 기술적으로 흠집이 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같은 현상이거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개파락이 나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견조하게 그 구간을 굉장히 가볍게 부드럽게 그 구간을 회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임박한 거죠. 랠리가. 원익 IPS 좀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왜 이러나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매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우리가 세력가치 논리로 보더라도 7월달, 8월달 대량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집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여기에 준하는 거래가 터져요. 7월달, 8월달에 폭발적인 거래가 터지죠. 그런데 그 가격대, 매물대, 저항대 왔는데 이 거래량 대비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을 도달했다. 그런 것은 이때 물렸던 세력이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았다는 것은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세력가치 분석의 기본입니다. 자, 동진세미캠 지금 뭐 시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소미아의 부분적인 어떤 조건적인 연장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동진세미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여러분들. 자, 동진세미캠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좀 길게 봐서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SKC 코롱피 하나만 더 보죠. 자, 조금 밋밋한데 바닥권이죠. SKC 코롱피아이도 이제 우리 사모펀드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못 간 것 같은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SKC하고 코롱하고 짜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보다는 경영진이 하나로 하나로 결정되는 게 더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동력은 뭐냐면 이제 5폰이라든가 이제 폴더블 폰이 되겠죠. 삼성전자 역시도 뭐 반도체도 낸드는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내년에는 뭐 메모리도 이제
그 턴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커다란 동력 중에 하나는 5G 폰, 특히 이제 폴더블 폰, 이게 이제 핵심 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SKC 코롱 PI가 핵심이죠, 사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이것도 역시 제가 이거를 맞히시는 분들은 거의 주식에서 천재예요. 이게 무슨 종목인지 맞히시는 분은. 맞히신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차트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대량거래가, 추세 전환을 해서 대량거래 터지고, 그리고 주가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옆으로 세워놓는 모습이죠.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이게 정답은 매지온입니다. 매지온. 매지온을 제가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매지온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매지온은 제가 제 방송을, 유튜브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월서부터 매지온을 가장 아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매지온이 오히려 HLB보다 더 실질적인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가장 먼저 국면을, 이때죠.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했기 때문에, 9월 26일날, 약세장 하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게 매지온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먼저 치고 나간 게 사실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은 당시 시장 환경에서 약발을 좀 덜 받은 거죠.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삼상 발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삼상에 성공할 거라면 30만원까지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못 간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주식은 IQ가 1000, 2000이래요. 거의 신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거죠. 원래 여기서 땡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요? 삼상 성공하면 때린다고 했어요. 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졌죠. 이 음봉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음봉 하나가. 우리 그 소동파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이 왔으면 알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량이 다 꼬여버렸잖아요. 이 물량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주식은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반등을 주겠죠. 그러면 반등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되다 하더라도 그 삼상까지 도전했던, 그리고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데 그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식은 그거 아니죠. 우리가 매지온을 사랑해서 매지온이 정말로 주주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가에 서서 고가에 팔고자 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매지온을 사랑한다면 갖고 가시고, 우리가 투자자라면 시세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반등 위해서 팔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매도를 첫 번째 개파락 나오는 날 방송도 좀 일찍 했어요. 단호하게 매도하라 해요. 단호하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갖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HLB입니다, HLB. HLB를 역시 리버스,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차트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죠.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이렇다는 것은 역으로 다시 보면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제대로 한번 볼까요? 자, 매지오는 저는 단호하게 매도 관점인데, HLB는 저는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관점. HLB는 특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파동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갔어요. 이거 10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조정이에요, 당연한 조정.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나왔고, 마지막 5파동에서 거의 한 4천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4,600만 주가 총 발행 주식수. 7월 초에 거래량이 2,600만 주거든요. 그럼 팔세력들은 다 파는 거고, 이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매지온의 가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여하튼 간에 매지온은 2월서부터 올라갑니다. 2월서부터.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달쯤에, 1월 말경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 혹은 가격이 맞으면 사야 돼, 가격은. 저 같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저는 12만원이 살짝 깨지면 그때서 또 분할 매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C파의 여지는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보죠.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아까 우리가 원익 IPS가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원익 IPS는 좀 주저앉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굉장히 견조하게, 이것도 투매 과정 속에서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서울대를 갔는데 조실부모하고 혼자서, 그것도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에요. 애들 알바 하면서 키우면서 애가 쌍꺼풀 터트리면서 주경나독 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간 애하고, 엄마가 의사, 아빠 변호사,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서울대 간 거하고 게임이 틀리죠.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좀 너무 확대했나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투매라는 그런 엄청난 실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월봉 보시면 이제 월봉 부분은 역사의 고점이 44,850원인데 이제 돌파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셀리버리 보도록 할까요?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게 좀 아쉽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뭐 잘못됐는지 20분을 넘게 방송하면은 저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셀리버리는 우리가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매수 관점입니다. 셀리버리는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미터, 또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셀리버리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거래가 터진 것도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투매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 주가 분석하는 거하고 사람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지는 먼저 봐야죠. 제가 많이 아끼는 알테오젠. 요번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좀 시급했는데, 다시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것들도, 왜냐면, 신고가거든요, 역사의 고점. 역사의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뭐, SC제형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셀티온이 SC제형 램시마가 유럽 판매 승인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호주에도 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호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급이 꼬인 거예요. 왜? 셀티온은 너무나도 좋아요. 좀 노화가 된 거죠, 셀티온은. 자,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알테오젠은 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C 기술이라고 하죠. 항체 약물 결합체죠. 자,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뭐 투매 상황이니까 인정을 해드리겠죠. 바닥권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고캠바이오, 젠백스. 제가 그 자료도 분석 자료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젠백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이거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여러분들 뭐 그 인터넷 뒤지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똑같아요. 그 제가 그거 조금 예쁘게는 아니고 그 제가 편집한 거죠. 자, 레고캠바 젠백스 아직 뭐 매수 관점은 그렇고 매수는 그 지금 전저점이 대략 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0원대 초반 정도는 선취매 차원에서 내가 만약 1000주를 산다면 한 100주나 200주 정도 선취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 보면은 일단은 그 이때 그 젠백스 췌장암 치료제 신약 관련해서 선수들이 다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박살났어요.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또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3세판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싶고 회사는 이때부터 스토리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췌장암 치료제도 있고 췌장암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특히 가장 그 강력한 엔진이 알츠하이머죠. 이게 만약에 미국 임상에서 통과가 되면 대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